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30% 캡룰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30% 캡룰은 외국이라든가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지수 추정 펀드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30% 캡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이제 몸집이 상당히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률 차원에서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세장에서는 또 의외로 크게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특히 이제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어떤 그 회원들에게 혹은 이제 조직 차원에서 사실 우선주를 추천하기는 그렇고, 제 방송이 우선주 투자하는데 좀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주 상승 논리인데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를 전제하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약세장에서는 사실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강세장에는 전제하에서,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강세장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좀 투기적인 우선주보다는 사실 우선주들은 투기적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주도주 차원 혹은 이제 안정성을 전제하에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삼성전자 30% 캡룰 제도로 이제 이슈화가 됐죠. 특히 삼성전자가 1월,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월 20일이죠. 삼성전자 최고점인데 삼성전자가 역사 신고를 돌파하면서 이제 그 30% 캡룰이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 어떤 흐름과 개인기와 어떤 이슈에 의해서 견적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슈화가 되면서 그것과 동시에 사실 삼성 SDI 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거든요.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보통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보통주 대비 유통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삼성 SDI, 삼성물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아, 유통 물량이. 그래서 의외로 상승 파동에서는 어떤 그 투기적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그 앞서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전제는 항상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우선주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우선주, 삼성전기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 다 사실 기라성 같은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왕이면 소액 투자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좀 거액 투자자들은 사실 보통주 하는 게 맞고요. 소액 투자하신 분들은 상승 파동에서는 우선주를 매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발행 주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그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개별 개인기에 의해서 개인 어떤 그 트레이딩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런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면, 어른답게 좀 세련답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체험 VIP 가입하시는 분들 종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난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목이 특히 10종목 이상 넘어가면 그게 리스크가 더 크다고 그런 거죠. 여하튼간에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에다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극단적인 사례죠. 삼성중공업 보통주하고 삼성중공업 우선주와의 상관관계인데요. 그 위에 그림이 이제 삼성중공업 보통주고 아래가 우선주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삼성중공업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6,700원이에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69,700원이요. 1000% 차이 나죠, 1000%. 그런데 이제 발행 주식수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사실 대형, 초대형주죠. 6억 3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우선주가 이제 11만 5천 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사기가 좀 애매한데, 소액 투자 입장이라면 한번 접근해보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이제 사례 종목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조선철강기계화학 같은 이제 소재 산업재는 삼성전자가 오르는 파동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조선철강기계화학들이 크게 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이거든요. 2005년, 6년, 7년 이럴 때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그 3년 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연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연봉이라든가 월봉으로 확인하시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시소 원리라는 게 있어요. 시소 혹은 이제 우리 널뛰기 원리가,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조선도 괜찮고 철강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화학도 그냥 저점은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그 소재 산업재 쪽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모습이죠.
이번 주 강의하는데도 사실 그 어떤 그 뭐 철강주 갖고 굉장히 그 고생하시는 분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얼마든지 희망을 잃을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아울러서 나름대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만족할 만한 수익률에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역시 그 시장의 중심이고, 제가 하여튼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8할은 삼성전자가 지배합니다. 그 시장의 모든 권력,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이제 그 보통주를 보게 되면 59억 7천만 주예요. 59억 7천만 주. 거의 60억 주죠. 60억 주. 그리고 이제 그 1월 20일입니다. 최고점이 이제 1월 20일인데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사실 그 30% 캡물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 SDI가 1월 20일서부터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0% 캡물과 어떤 그 우선주 급등과의 어떤 그 어떤 밀접한 어떤 상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발행 주수가 8억 2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죠. 시가총액 지금 3위 종목입니다. 2위가 하이닉스죠. 3위가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서부터는 보면은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도 보통주보다 사실 우선주가 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주로 바꾸는 게, 우선주는 또 유통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로 바꾸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우한 사태로 인해서 2월 3일이었죠. 중국 증시가 상해 종합이 이제 거의 한 9% 가까이 폭락으로 출발한 그 시점 직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하이닉스조차도 삼성전자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우선주 중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6,800만 주, 6,800만 주. 그런데 아래 이제 그 삼성 SDI 우선주를 보면 160만 주에 불과합니다. 160만 주. 거래도 잘 안 돼요. 최근에야 이제 뭐 거의 10만 주대 정도면 개인들이 좀 사볼 만도 하죠, 사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서 출발한 게 1월 20일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30% 캡룰과 삼성 SDI 우선주였던 그 급등 논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주식은 이게 우리가 랜덤하고 복잡해 같지만 굉장히 어떤 정교한 알고리즘이랄까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주가 32만 원이고 우선주가 이제 그 16만 원이니까 괴리율이 50%가 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뭐 삼성 SDI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도 크게 또 도약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한 80%까지는 찾아가고 어떤 경우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앞서 우리가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살펴봤는데 보통주 대비해서 주가가 1000%가 높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강조해드렸던 야성적 충동이라는 거죠. 애니멀 스피리트.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70% 이 정도가 야성성에 의해서 뭐 탐욕 때문에 주가가 더 본질 가치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때문에 본질 가치를 깨고 크게 더 빠지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세 원리 중에서 그 점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은 포라든가 PBR 같은 경우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전체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모순입니다.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케인즈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존 메나드 케인즈는 그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 대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인데요. 미인 선발 대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인이 있을 겁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인의 기준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명심하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크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만약에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우선주는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걸 항상 감안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지금 4차 산업 흐름의 어떤 그 주역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주 같은 경우가 7,400만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선주가 290만 주에 불과합니다. 주가를 보면 이제 보통주가 이제 13만 2천 원이고, 우선주가 이제 52,800원이요. 그 50%가 안 돼.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런 거 갖다 뭐 1000주, 2000주 사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가급적이면 뭐 1000주 이내 정도, 뭐 그 이상 사는 것은 이제 개인의 몫입니다. 제 탓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 논리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기도 주도주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방주에 속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삼성전기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보면은 보통주가 이제 1억 8,900만 주예요. 1억 8,900만 주. 물량수가 굉장히 많죠. 액면가가 또 100원입니다. 그런데 우비죠, 우. 삼성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162만 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이제 위아래 비교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물산 우선주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거래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많은 물량을, 주식 투자의 장점은 그냥 환급성이 굉장히 좋죠. 부동산은 안정성이 있으나 이제 환급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환급성이 장점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환급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돼요. 단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만 전제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게 어떤 그 강세장이란 전제하,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죠, 안정성. 뭐 하나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제 등락이 워낙 큰데, 하여튼 그 등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하락 시에는 우선주가 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좀 그 안타깝게 연세가 이제 꽤 되셨는데 40, 50, 60, 70이 되셨는데 주식 그 포트폴리오 보면은 그 좀 많이 그 수준에 미달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주식을,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욕심을 넘어서 탐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거대 자본력과 그 다음에 그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쪽으로 자본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잔수, 묘수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정석대로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에서는 개별주처럼 올라갈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옵니다. 제 얘기 명심하세요. 그런 사례는 우리가 뭐 수도 없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뭐 특히 하나만 더 꼽으라면 2000년대 중반,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터졌죠. 그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것들,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이제 차트를 보면은 마지막 파이널이 그 무거운 대형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례로 참고하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편안하게 매수할 때고요. 뭐 하나 더 사주고 단다면 그 이번에 우한 사태는요 결정적인 바닥을 확인한 거예요. 사실 그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 이격 조정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우한 사태로 사실 뺨 맞은데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기라고 보거든요. 60일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수급선이라죠. 60일선까지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의외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혁명, 이게 콘트라티프 파동이거든요. 이 파동이 우한 사태라는 어떤 그 강론적인 지정학적이고 강론적인 악재 이런 것들하고는 사실 그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